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남겨드렸던 영상 등산 매매 하는 방법, 요 매매법을 가지고 좀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 소리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BGM처럼 좋게 들리네요. 그쵸? 그래서 한번 오늘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단타가 되겠죠? 안정적인 단타 치는 방법이라고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빅히트거든요. 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 한 7조 정도 그때 처음 추천을 드렸었어요. 한 요정도 될 것 같아요. 18만원 정도 선 되겠죠. 그러면은요, 자,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이제 저랑 같이 등산 시작하신다는 개념으로 한번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18만원에 최초 1차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3, 4번 정도 나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그냥 매뉴얼대로만 따라가 볼게요. 원래는 하락폭이 더 크면 좋은데, 자, 그냥 매뉴얼 그대로만 해보겠습니다. 18만원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4차 진입. 수량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처음에 20조, 20조, 40조. 이런 식으로 더 늘렸겠죠. 그죠? 수량을. 그래서, 자, 평단을 그러면 한 요 정도에 맞춰지겠네요. 대충. 대강 그냥 너프하게 잡는다 하면은 한 17만원 선에 맞춰지겠네요. 그죠? 요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7만원으로 이제 이 종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요게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여러 번 나누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집착하시는 게 평단이잖아요. 그쵸? 자, 평단도 중요한 건 맞지만 이 행위에, 이 여러 번 나누는 분할의 행위에서 가장 사실은 핵심은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량을 맞추는 데에 있습니다. 수량. 평단도 물론 낮은 평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적정 평단 구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는 데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17만원이라는 평단과 원하는 목표 지점에서의 안정적인 수량을 채운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죠? 그럼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등산을. 볼게요. 17만원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웬걸. 나는 평단과 수량을 싹 맞춰놓고 예수금이 이제 더 없는데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거래일이거든요. 자, 13거래일 동안 나한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별 감정이 담기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막상 요 주주분이 되셨다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겁니다, 이게.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망했나요? 기업 망했나요? 지금 탈출하실 분, 나 오늘 탈출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게재하시잖아요, 글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거든요, 감정적으로. 근데 자, 우리는 기업을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기업을 믿고 들어갔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기다려줘야 되겠죠. 예수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 기다렸단 말이야. 이제 우리의 등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장대 양봉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매뉴얼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요정도 이렇게 우상향을 끝없이 해줬다. 특히 이날은 장대 양봉을 크게 줬죠. 그죠? 요런 날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련 없이 버리라고 했죠.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던지라고 했죠. 일부 차익 실현. 그죠? 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상승을 주네요. 그죠? 그럼 또 이거 분할이잖아요. 요때 요 지점 정도에서 또 미련 없이 좀 차익 실현을 내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냈습니다. 그럼 요 차익 실현을 한 것도 다 평단으로 맞춰주면요. 한 요 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거 정도로 되겠죠. 두 번 나눴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우리의 평단이 여기서 시작이 됐죠. 한 요 정도 지점에서. 그죠? 그리고 그 매도를 두 차례 했으니까 매도 평균 평단은 한 요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냥 간략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1차에 17만원 평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 한 21만원 정도의 그 중간 지점이니까요. 자, 매도 평균가를 냈습니다. 매도를 했죠, 요때. 요때 매수를 했고요.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적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러면은 단타를 친다고 했잖아요. 자, 요 남은 잔량, 남은 50% 잔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한 번 매도를 한 이 다음 시점부터는 우상향해도 오케이. 그리고 이 매도 시점보다 내려가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재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재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을 잘라서 보시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한 시점부터 재매수를 한 시점까지의 결과값만 독립사건으로 따로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1만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미 여기서 차익 실현을, 차익금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의 차익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계좌로 꽂힌 겁니다. 이 4만원은. 그죠? 그럼 이건 따로 떼어놓고, 자, 21만원에 매도 쳤던 그 종목을 다시 21만원보다 저가가 잘 안 줬죠. 이 기업 같은 게 좀 독특하게 가긴 했는데요. 보통은 주면서 갑니다. 자, 요 지점에 다시 왔죠. 19만원이죠. 그럼 19만원에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19만원에 재매수를 했다고 치면요. 21만원에 팔았던 종목을 19만원에 재매수해서 가져오게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독립사건으로 요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요 평단 17만원 평단은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저점에 잡으셨으면. 이거 안 오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영원히 올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종목을 가지고 그러면 매수한 이후부터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 지점에서 한번 분할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 50%에 대한 새로운 문이. 기존 50%는 그냥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절반, 요 매도한 요 50%가 됐든 뭐 20이 됐든 30이 됐든 그 양만큼의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전개되는 겁니다. 따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반대, 역방향 단타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편해졌죠. 위로 상승을 줘도 나는 기존 잔량에 대해서 상승분을 챙길 수 있으니 괜찮고, 만약에 첫 매도한 요 시점보다만 더 떨어져 주면 나는 재매수를 해주는 순간 비싸게 팔고 싸게 되찾아오는 역방향 형태의 단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원에 사서 이게 12,000원이 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위로 올라가길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방향성이 지금 한 방향으로만 잡혀있죠. 위로. 이게 만약에 꺾이면 나는 실패잖아요. 단타 실패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 기존 보유량에 대한 상승분을 챙길 수 있고, 아래로 떨어지면 팔았던 금액보다 떨어진 만큼의 되찾아오는 순간 단타 성공이죠. 그러면 양 방향으로 나는 이 기업을 지금 잡아버린 거죠. 팔았던 50%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단타입니다. 편하시죠, 마음이? 빅히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17만원이라는 평단을 맞춰두는 순간이요, 안전한 뚝배기 하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그릇 위에서 놀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21만원에 잠깐 나갔던 그 잔량을 이 개념보다만 싸게 다시 되찾아오게 되면 나는 이 안전한 뚝배기 안에서의 지금 단타를 계속 그 독립사건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설사 이 21만원에 팔았는데 더 이상의 저점이 안 오게 되더라도 기존 17만원에 대한 상승분은 계속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양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거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타도 쉬워졌죠. 그래서 제가 한 종목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그 종목만 1년 내내 그냥 사고 팔아도 그 안에서 스윙, 단타, 장기 투자가 다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하면서 첫 진입을 하시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 종목 좋네, 난 만원에 사가지고 빨리 만원, 12,000원, 뭐 2만원이 되길 바래야지 하고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숭고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을 하나 딱 발견했다 그러면요, 내가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싸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 그 등산의 시작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낮은 평단 플러스 수량이죠. 안정적인 수량을 어떤 형태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너 번에 나누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 요 지점이었죠. 우리는 17만원. 그럼 17만원이라는 저점과 평단과 그 다음에 수량을 딱 안정적으로 보유한 시작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전까지는 과정이고요. 자, 요때부터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나는 만약에 단타 치겠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요 지점보다만 낮을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윙 치시겠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냥. 요때 단타를 치는, 요때 매도를 한번 내는 순간 있잖아요. 17만원에 사서 21만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만으로도 일단 1차 수익 실현이 된 거예요. 1차 수익 실현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요 지점보다 17만원보다 올라가면 남은 50%의 잔량에 대한 수익금이 또 늘어나죠. 그럼 2차 수익 수련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점보다 첫 매도 시점보다 또 그 지점이 낮아졌을 때 다시 되찾아온다. 그러면 또 다시 이거는 역방향 차익 실현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를 쥐고 노시는 거예요. 근데 좀 과정을 살펴보면은 쉽지는 않죠, 그죠? 간단하지는 않죠. 근데 기존에 아차 하셨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단순하게 했구나.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만원에 사서 제발 12,000원 가게 해주세요, 2만원 가게 해주세요 라는 조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 요 계기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타도 스윙도 장기 투자도 결국은 안전한 뚝배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딱 잡아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딱 위험한 거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가면요.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글이었죠. 어제 글에 이노베이션이었죠. 이노베이션 제가 절대로 이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 드리진 못했고, 좀 어조를 많이 낮춰가지고 표현 드리긴 했는데요. 기존 주주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시초가에 막 지금 예약 대김에서 걸어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단이. 그리고 오늘 어떻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한 십몇 % 상승을 줬잖아요. 그죠? 장대양봉 띄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주주분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파티에 신규로 파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물리신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까지 다 물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것보다 들어가서 높아지면, 평단이 높아지면 괜찮죠, 그죠? 우상향 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향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뒤에 지금 반대 개념의 방향성이 열려 있나요? 잡혀 있나요, 지금? 요거 뒤에 체포 못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기존 주주분들은 관계없죠. 기존 주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제가 이거 다 표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10% 이상 당일 급등에는 50%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고 보는 게 낫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기존 주주였어도 이거는 당일 장대양봉은 그냥 팔았어야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 매수를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방향성이 열리잖아요. 당일 장대양봉에 50% 차익 실현했으면요, 요 지점보다만 낮아지면 난 또 차익 실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럼 양방향을 또 잡은 거죠. 위로 올라가면 남은 잔량에 대한 상승분을 챙길 수 있고, 떨어지면 재매수해서 그 단기 차익 실현을 낼 수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항상 늘 양방향을 쥐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잡으셨으면 또 이제 요만큼 물리신 거죠. 당일에도 요만큼 물리신 건데요.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 주가가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때 한번 이렇게 빵 뛰었던 주가 있죠. 요 지점 있죠. 요거는 정말 탈환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뭐 어떤 재료도 아니고,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과도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봉우리가 탁 하고 생긴 거거든요. 우리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우리는 이 골만 찾아다니는 사냥꾼인데, 봉우리를 잡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완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완전히 역방향의 기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또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고요. 자,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는, 빅히트는 가장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안정적인 단기 투자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단기 투자. 내가 기존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물렸는지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뚝배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이 첫 번째 차익 실현에 대해서 양방의 가능성을 열어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상승을 줘도 괜찮고 하락을 주면 자, 그 차익 실현을 낸 시점보다만 싸게 사오는 순간 나는 단타 성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량도 다시 재확보가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한 종목, 장기 투자된 종목을 가지고 요리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첫 진입은 가장 숭고하고 좀 중요한 그런 행위다. 그래서 나는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를 최대한 잘 신중하게 살려가지고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싼 지점에다가 평단을 맞춰놓고 자연적으로 수량도 채워지는 그런 형태의 매수를 해야 되겠고, 매도는 리드미컬하게 그 안에서 단타든 그 다음에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나는 쭉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최초 매수한 첫 매수 수량에서 아주 소량은 그냥 길게 보고 장기 투자 계좌로 넘겨놔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과정에서 차익 실현을 다 냈다면 그 나머지 마지막 잔량은 그냥 장기 투자에 던져두고 보면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 간혹 고수들이 50% 수익입니다, 30% 수익입니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수익률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나머지 잔량이었구나 라는 개념까지 오늘 잡으셨다면 완벽합니다. 자, 비가 와서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마무리하고요.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 경험자분들이 돈 주고 배웠던 이상한 실수들 있잖아요. 그 같은 실수들만 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요, 이런 봉우리 잡고 찾아오시면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제 뭐 반도 못했어요. 제가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할 거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좀 제가 도저히 답을 못 내는 종목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글 읽으면서 제 글에 달린 댓글이겠죠. 댓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요 파란색의 사고 분할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가능성 열어두고 가는 요 기본적인, 이거 기본이거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좀 알고 계시고 깨닫고 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기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카페 활동하는 내내.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작년 그때였죠, 여름이었나? 그때 처음 할 때도 이 개념은 똑같이 잡아 드렸었어요. 그때도 한참 이제 저랑 투자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엄청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좀 이제는 뭔가 알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개념이 잡혔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잠깐 제가 세 달 정도 쉬었나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직전까지 딱 갔을 때 그런 분들이 급격하게 엄청 늘어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저랑 시작하시는 건데요. 그때보다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그 개념, 기본 개념만 잡고 계시면요, 투자의 50%는 먹고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요 개념 잡기까지 2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제 2년을 지금 뭐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돼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물려 계셨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실망하시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그죠? 2년 걸린 거를 이제 한 달 만에 깨우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거 첫 번째, 이것도 반복되지만요, 첫 번째 기본 매매하는 요령을 이제 깨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기업 분석, 뭐 산업 분석, 거시경제 분석, 차트 분석하는 거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장 읽는 법까지 해가지고요, 시장 읽는 거나 뭐 선물 매매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다 하면 요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다 하면 이제 제2의 제가 되셔가지고 좀 더 잘 헤매시고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 식으로 다시 이제 환원하셔야 되겠죠, 능력을.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좀 쉬어도 되겠죠. 그죠? 저도 이제 책도 쓰고 좀 제 할 거 해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좀 즐기면서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응원합니다. 저는 다 좋거든요, 진짜. 그래서 응원 드리니까요. 너무 크게 물리지 않고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새벽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